안녕하세요. 지난주부터 그 SG증권에서 주가 조작의 무리가 굉장히 크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주가 조작 의심 종목이 어떤 종목일지 꽤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 어떤 종목인지에 대해서는 이코노미스트에서 상세하게 잘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코노미스트 분석에 따르면 3년 동안 치밀하게 주가 조작이 이루어졌고, 이 주가 조작이 이루어진 종목들은 주로 우량한 재무 구조를 갖추고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주를 골랐다는 거죠. 그리고 유통 주식 수도 적어서 상대적으로 작전하기 쉬운 종목을 골랐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CFD, 그러니까 이게 그 Contract for Difference라고 그, 그 신용 거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준 그런 그 계약 거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증권을 직접 거래하는 게 아니라 그 약간 차액성 거래를 해서 계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그 주가가 떨어지면은 바로 증권회사에서 처분해 버릴 수 있는 그런 계약이더라고요. 그렇게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3년간 주가 조작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이 선광 한 종목만 빼면, 선광은 보니까는 한 꽤 오랫동안 이게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빌드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다른 종목들은 대부분 그냥 2년 정도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거가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그렇게 그 이거 보시다시피 이게 2021년 1월인데 1월부터 2월까지 사이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한두 종목은 미리 시작을 했고, 대부분 종목들은 지금 2년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그 2년 동안에 지금 거의 5배를 올려놨는데, 그 몇몇 종목들은 이제 막 3배 이렇게 올려놓은 그런 종목들도 있고요. 그 지금 마지막 순간에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FD로 계약이 된 거기 때문에, 그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은 그 증권회사에서 그 이게 레버리지라는 게 신용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40% 자기가 본 원금을 대고 60%를 증권회사에서 빌려서 이게 그 투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권회사 입장에서는 2.5배 수익을 얻을 수 있죠. 60%를 빌려주면. 대신에 증권회사에서는 위험을 최소화해야 되니까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은 원금을 바로 회수할 수 있는 그 조치를 취하게 되죠. 그게 바로 이제 그 반대 매매인데, 바로 팔아치우는 거죠. 그 증권회사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그걸 그 8종목 중에 하나를 판 거를 보고 지금 그 증권회사에서 반대 매매를 일으켜갖고 싹 팔아치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조리 다 급락한 건데요. 근데 이게 정말 어떤 종목인지 한번 봐야지 그 정체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유동 주식 비율이 낮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코스피 평균은 어, 그러니까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이 대략 전체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선광, 하림, 다우는 지금 30%대밖에 안 되고요. 서울가스, 대성홀딩스 이런 데는 20%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권은 70%, 이건 좀 많은 편이죠. 그 세방하고 삼천리는 지금 40%대가 되고 있고요. 조금 낮은 거죠. 전체 평균보다는. 근데 이 5종목 정도만 낮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그 가스 회사 2개 하고, 다우데이터는 사실 이게 키움증권의 모회사니까 지주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지주회사 2개 하고, 선광이라고 하역 전문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주로 이 유동 주식 비율이 낮아서 선정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떤 기준으로 이걸 골랐을까? 그걸 한번 제가 그냥 아주 단순하게 몇 개만 골라서 봤는데요. 보니까 PBR이 다 낮은 데입니다. 그러니까 PBR이 어, 일단
가스 회사가 세 군데고요. 그러니까 서울가스는 서울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데고, 대성홀딩스는 대구 경북, 삼천리 여기는 이 삼천리 그룹의 에너지 파트를 다 책임지고 있는 에너지 지주 회사인데, 주로 한 3분의 1인가? 그 가까이가 이제 그 가스에서 매출이 나거든요. 근데 여기는 경기, 인천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보다 크죠. 경기 인천이면 인구만 해도 벌써 1,500만이 넘으니까요. 1,500만 정도 되죠. 1,500만이 좀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보다 1.5배 큰 그런 데고요. 그 다음에 하림지주도 PBR이 0.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자산 가치보다 훨씬 낮게 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다우데이터도 키움증권 그 회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작전하려고 선정할 때는 이게 굉장히 이 PBR이 낮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상당히 낮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PER도 봐도 굉장히 낮습니다. 12한데 대부분 삼천리 하나만 좀 높게 돼 있고, 하림도 좀 높네요. 여기 지주에서 두 군데는 높고, 나머지는 꽤 낮은 편이죠. 선광은 좀 PER이 높게 나와 있네요. 여하튼 이 PER이 굉장히 낮은 대로 이렇게 고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종을 봤을 때 도시가스가 세 군데고, 그러니까 세 군데니까 이게 도시가스는 적자가 절대 안 나는데로 우리가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가스를 가스공사에서 사다가 파는 그냥 도매업체니까 정말 이거는 장추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없는 그런 데이기 때문에 되게 안정적인 산업을 골랐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림지주도 상당히 재무가 좋았다고 알려져 있었죠. 그랬고, 그 다음에 이 하역 쪽이 사실은 코로나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재무가 좋게끔 그렇게 나타났었거든요. 아마 사람들이 이동을 못하니까 이런 하역 화물 이동을 통해서 주로 이제 교류가 주로 일어났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익률도 굉장히 높아졌었기 때문에 아마 고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증권회사 두 개고요. 이게 다우데이터는 이 증권회사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키움증권의 모회사니까 그거를 상당히 영향을 받았겠죠.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의 성장을 보면 우리 알다시피 이제 가스는 지금 지난 2년 동안 아주 어려웠었죠. 그러니까 2021년도에 국제 가스 가격이 엄청 올라가는 바람에 2022년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회사는 당기순이익이 아주 급감했고요. 반면에 이제 삼천리는 이게 에너지 이제 회사 삼천리 그룹의 에너지 부문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데니까 다른 부문 쪽에서 굉장히 성과가 좋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년 전 대비 144% 성장했고, 하림지주 같으면은 여기도 굉장히 성장이 좋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순익도 꽤 잘 나는 회사들로 잘 고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과욕을 부린 거죠. 이게 작전을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이렇게 좋은 회사 골라서 투자했으면 될 텐데 왜 그렇게 무리하게 작전을 벌여가지고 이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는 키움증권의 불매 운동까지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보이콧까지 있어서 좋은 기업까지 다 망쳐놨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 정도로 돼 있고요. 보면 좋은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급락하긴 했는데 현재 주가를 보면은 역시 2020년보다는 다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가스도 16% 올라 있고 9% 올라 있고 70 지금 이게 5월 4일 날 주가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다 올라 있고 다우데이터도 25%, 다올투자증권 17%, 선광 20%, 세방 43%다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어서요. 이 어려운 지금 여러 가지 난장판이 끝난 다음에 한번 이 8개 중에서 잘 보시고 투자할 만한 좋은 기업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저도 사실은 이 중에서 하나 사가지고서 좀 많이 남기고 좀 팔았거든요. 이제 이 난장판이 일어나기 전에요. 근데 여하튼 저도 여기서 찾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